我现在这里是2楼，已经被淹的差不多，然后我住这儿。 최근 중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축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연재해로 붕괴하기 직전.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말 그대로 중국이 기이한 날씨로 서서히 붕괴되는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도 알아차릴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폭우로 인한 대홍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는 대홍수로 인하여 마을이 잠기는 일도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만에 대홍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복구가 점차 느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폭우가 쏟아지면 홍수가 일어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된 곳도 많다 보니 중국인들이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큰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존재했는데요. 중국의 구이저우성 일대만 하더라도 홍수가 일어났음에도 큰일이 아니라고 무시한 경우였는데요. 하지만 홍수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결국에는 8만 명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와 더불어 6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것인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중국 당국은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SNS에 올라온 해당 피해 영상들을 삭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로와 병원 등을 포함한 각종 기반 시설이 홍수 피해를 입으며 대략 79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암암리에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복구를 위해서 금액을 배정하기에 해당 피해 금액으로 측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피해를 복구한다고 해놓고 더 적은 금액으로 배정하여 얼마나 복구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폭우가 멈춘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로는 홍수가 끌고 온 토사물들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본연의 색을 잃었습니다. 이와 함께 폭우 동안 전기와 인터넷선이 끊겼었던 도시는 불빛을 잃었는데요. 상가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 도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평소처럼 길가를 돌아다니고는 있었으나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미 도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주변에는 공안들이 항상 상황을 살피고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 싶으면 주의를 주기 위해 다가갔는데요. 아무렇지 않은 척 거리를 걷고 있었으나 다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긴장한 상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도로의 상태만 문제였던 것은 아닌데요. 놀랍게도 이 기회를 틈타 이상한 사건 역시 발생했습니다. 가게가 홍수로 인하여 유리가 깨지며 물건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이 그 근처를 배회하며 하나씩 주워가는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심지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잠시 대피했다가 돌아온 가게 주인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을 파악하고 범인들을 찾기 위해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인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오히려 해당 가게를 가지 않겠다며 가게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덕분에 중국의 시민의식은 한 차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것들이 마비된 상황이라 다시 예전의 모습을 띠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폭우를 비롯하여 태풍이 오지 않아 중국은 잠시 안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평안한 상황은 길지 않을 듯합니다. 태풍이 오지 않아도 폭우가 쏟아지는 기이한 날씨가 생기는 중국이기에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금 강이 범람하여 주변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의 기능 역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 그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폭우가 쏟아질 전망이라는 것인데요. 중국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광시 및 광둥, 후난 등 중국의 전 지역에서 최대 수백 밀리미터의 폭우가 예측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폭우 청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혹시 모를 문제를 막기 위해 후난성의 댐을 개방하여 물을 방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대비를 끝마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폭우도 문제이지만 현재 중국의 곳곳에서는 이상 기후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광둥성은 폭우로 난리가 났으나 산둥성을 비롯하여 안의성은 우박으로 아비규환에 빠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박이 쏟아지는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파괴력만큼은 익숙해지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번 우박 역시 그 강도가 강력했습니다. 한때 달걀만한 우박은 보기 힘들어서 100년 만에 등장한 우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제는 기본적인 크기로 변모했는데요. 심지어 우박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고가 없었기에 피해는 더 심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아한 사실은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서는 우박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한쪽에서는 전혀 우박 자체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중국인끼리도 서로의 이야기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중국 당국이 원했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니 날씨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농부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박뿐만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하여 올해의 농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작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 답답한 심정일 따름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상기후는 폭우, 우박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6월에 폭설이 내리는 곳도 존재했는데요. 해당 지역이 고지대인 산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지금은 푸르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식의 반박을 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중입니다. 원래 눈이 아니라 비가 오거나 우박이 내려야 정상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신비롭다며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좋아할 만한 일일지 의문인데요. 그만큼 중국은 현재 기이한 기후를 보이고 있으니 또 어떠한 이상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룽산에서는 폭우로 인하여 뜬금없이 폭포가 형성되었는데요. 사실 폭포라고 표현은 했으나 폭우로 인하여 물이 범람하고 그와 함께 딸려나온 토사가 쏟아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인공 폭포를 만들던 중국인이 자연적으로 폭포가 생겨난 것이니 어쩌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산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갑작스러운 산의 변화는 주변 지형에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폭우로 인하여 다량의 흙이 쓸려가면서 산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통로인 계단이 망가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대규모 산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변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는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에 있던 다리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다리를 건너던 화물차가 절벽으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중국에서 안전이라는 개념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는 모양인데요. 수십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홍수 속에서도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중학교 입학시험이 치러진 것입니다. 100년 만에 대홍수가 났음에도 고무보트는 구조를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시험장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직접 둘러엎고 시험장에 데려다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중국 내에서도 입학시험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며 중국의 교육열이 문제라는 비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입학시험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는 학생들이 고무 튜브를 착용한 채 직접 시험장에 가기 위해 헤엄치는 모습까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입학시험을 연기시키지 않은 것인데요. 또다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고가 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얼마나 안전에 불감한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문제는 또 있는데요. 바로 태풍 역시 중국을 휩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직 태풍이 생성되지는 않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중국을 덮쳤던 태풍이 4개 이상 존재했는데요. 모두 하반기에 발생한 태풍이었기에 이번 해에도 하반기에 중국 일대를 덮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장담하는 이유에는 지구온난화가 한몫했는데요. 현재 서태평양 해수면 온도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하여 태풍이 생성되면 더 강하고 오래 살아남는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내륙에 도착해도 소멸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동시에 고온 해역이 북쪽까지 확장되면서 태풍이 중국 동부 연안까지 자주 접근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고기압이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태풍이 일본으로 휘지 않고 중국 내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현재의 지구온난화 상황이 중국에 태풍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상승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태풍은 주로 여름에 등장하는 것이었으나 앞서 이야기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겨울인 11월에도 태풍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만 하더라도 태풍 콩레이가 무서운 기세로 대만을 강타하더니 결국 중국 남부 역시 강타했습니다. 대만 기상당국에 의하면 1996년 이후 11월에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였는데요. 이와 함께 산사태 등 9천 건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대 경제도시였던 상하이에도 43년 만에 폭우를 쏟아내며 그 위상을 공공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태풍은 갈수록 늘어날 예정이며 태풍의 방향도 항상 중국으로 향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국가기상센터 역시 최근 30년간 중국의 태풍이 상륙한 횟수가 이전에 비하여 평균 1.4배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둥과 하이난, 푸젠 같은 남부 해안은 해마다 태풍이 2에서 3개 정도 상륙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은 장마가 닥쳐오면 항상 홍수 피해를 입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여름에는 폭우와 태풍으로 항상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예방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번 역시 적당한 대비책으로 모든 자연재해를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럴수록 중국 서민들의 불만 역시 커지는 것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갈수록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국.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중국이 자행해온 일들에 대한 결과가 아닐까요?